네, 안녕하세요. 주식 서프라이즈 투자전략부 소속 이준기 팀장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3,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향후 주식시장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하락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증시 하락 요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트리거로 작용했었던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이슈가 트리거로 작용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부채 비율 한도 협상 지연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슈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설마 3,000포인트 깨지겠어? 이야기를 해 오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이탈하다 보니까 장중에 투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을 보았을 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로 작용했었던 요인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때 코스피 3월 달에 저점 기록했었던 2930 그리고 그 위에 작용하고 있는 여기 보시는 2970 이 저점을 추가 이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 진행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성장세가 속도가 둔화될 지연정 업사이클에서 다운사이클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 즉 테이퍼링 이슈는 3월달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2930에서 2970 포인트까지 전저점 이탈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중국 헝다그룹 파산 이슈와 두 번째 미국 부채 비율 한도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슈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까지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세 가지 이슈가 과연 글로벌 증시 펀더멘탈 혹은 영업 이익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헝다그룹 파산 이슈는 물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당국이 구제 과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부채 비율 한도 협상. 이 건은 2015년도, 17년도 지속해서 이슈가 되었던 점이기 때문에 미국 주요 상장사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라는 점은 어불성설이죠. 전혀 앞으로 미국 증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첫 번째랑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과 미국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세 번째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향후 경기가 회복세, 성장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반증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성장하고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수록 물가는 성장세를 보이는 인플레이션에 다다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이 세 가지 국가를 보았을 때 향후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훼손된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혀 말이 맞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증시 조정 국면은 단기적인 혹은 심리적인 매도 물량 압박으로 인한 하락일 뿐, 향후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성장에 훼손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저점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현재 코스피가 2975포인트 저점 딛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현재 대내외 이슈로 한번 제가 증시가 여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지금 매매 동향 관점에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관점에서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 모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현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장중의 하락폭도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물론 개장 이후에 아직까지 9시 30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은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수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현물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이 크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인 그 배경에는 경기 회복이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유럽 주요 국가 회복세가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독단적인 강세보다는 파운드와 유로화 등도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독주적인 강세는 이제 제는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제한,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미국, 중국까지 합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거시적인 매크로 관점에서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이 현재 장중 우리나라 수급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한번 포함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대표적인 국내 선행지수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모르시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미래에 6개월 후에 경기 전망을 미리 나타내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물 경제에 대비해서 6개월 먼저 선행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이러한 부분이 올해 2021년 1월 달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021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2021년 1월 달, 그리고 현대차도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해 1월 달에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현재 하반기까지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분기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고 있고 4분기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코스피 1월 달에 대형주 중심의 상승 랠리 장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현재 1월달 주봉상의 이 캔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현재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대형주가 1월달에 상승세를 보인 이 시점에 발생한 캔들, 주요 피봇 라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지선 라인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계산해 볼 겁니다. 보통 주요한 캔들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피봇, 그러니까 지지저항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종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주봉상의 캔들, 시가가 2874.5포인트죠. 여기서 종가를 뺍니다. 3152.18포인트 빼게 되면은 시가에서 종가를 뺐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뺀 결과값이 277.68포인트죠. 여기서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럼 92.56포인트 나오는데요. 여기서 92.56포인트, 자, 까먹을 있으니까 잠깐 여기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92.56포인트, 이 포인트를 계산해 이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때 발생한 주봉의 종가를 더하게 된다면 3152.18포인트 더한다면은 3060포인트 나옵니다. 3060포인트가 우리가 상단에 보고 있는 저항선이 되겠고요. 하단 지지 라인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92.56포인트 있죠? 여기서 1월달 발생한 캔들의 시가 2874.5를 더하게 되면은 하단 피봇값이 나옵니다. 하단 피봇값은 2967 정도 나오네요. 2967 정도로 나옵니다. 거의 2970포인트 정도 해당하는데요. 자, 방금 우리가 계산한 1월달 주봉 캔들의 하단 피봇값이 2967, 거의 2970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계산한 이후에 그 이후에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종가 기준에서 계속해서 여기 하단 2967포인트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되시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2970포인트 혹은 2970포인트 부근에서 저점을 딛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향후에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10월 14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현물시장, 코스피, 코스닥뿐 아니라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 흐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이시는 콜옵션,
현재 9월 만기일 이후 10월 14일 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콜옵션 누적이 130계약, 115계약 지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마이너스 4, 현재 마이너스 5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총 누적 콜옵션 순매수가 100계약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10월 14일 만기일 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등을 보인다면 3000포인트 넘어서 아까 찍어드린 3060포인트 상단까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증시 하락 요인이 이렇게 세 가지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점들이 글로벌 주요 증시의 펀더멘탈 영업이익 전망치를 크게 훼손하면서 업사이클에서 다운사이클로 전환할 정도의 큰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지레 겁먹고 장중에 투매하면서 손절 대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장중에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방향성은 잡혀가고 있지 않지만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10월 14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주요 요인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펀더멘탈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조정을 보일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을 유효하고 설령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많이 두렵다 하신다면은 저점 추가 매수보다는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시장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볼 수 있는 시장 대비 강세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를 신규 공략해서 오히려 수익을 빠르게 추구해 나가면서 회전율을 높이면서 그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 나가시면서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춰 가시는 것이 유효한 공략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패닉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패닉으로 인해서 장중에 투매가 나오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들 같이 정리하셔서 꼭 시장에 손실 없이 잘 무사히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장중에 이제 30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지속해서 체크해 봐야겠지만 펀더멘탈 여전히 유효하고 옵션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콜옵션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만기 14일 전까지는 여전히 매수 포지션 유효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장 꼭 화이팅 하시고요. 힘든 장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시장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변하는 시시각각 이슈 또한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